심우정, 노만서, 신준호, 김현실, 그 다음에 합치팀 단장은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던 윤국권입니다. 마약 케이스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합수 현장에서 진도 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받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영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치하고 제 등에 칼국을 달아줍니다.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혜룡 증인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찬수 증인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게 맞죠? 브리핑뿐만 아니고 모든 수사 과정을 경찰서장님과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9월 20일 이전까지 브리핑에 대해서 또는 수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김찬수 증인이 단 한 번이라도 증인에게 백혜룡 증인에게 잘못되었다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겁니다. 수사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고 직속탄관에게도 보고했던 내용을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브리핑 준비까지 부하직원과 다 맞췄던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백혜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찬수 증인이 9월 20일 날 용산 이야기를 한 게 맞죠? 분명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용산 증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오로 이야기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까? 김찬수 증인?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상황이면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청장에게 보고까지 하고 브리핑 계획이나 수사 내용을 공감하고 설명하고 같이 논의했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백혜룡 증인의 진술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하급자는 분명히 용산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온전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급자인 김찬수 증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국민들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누가 책임을 면탈하고자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약 사건을 덮은 견찰이 된 친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세관 등 이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마약 사건을 덮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앞으로 파헤쳐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서 총 12차례에 걸쳐서 약 127kg의 필로폰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밀반입되었습니다. 약 500만 명이 일회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 들어왔고 국가 안보 보안이 뻥 뚫려버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백혜룡 경제팀의 수사로 시작되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을 심우정 당시 인천지검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사건을 덮었던 겁니다. 덮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경찰입니다. 포상에 2계급 승진을 시켜줘도 모자를 백혜룡 경장을 경찰은 화곡지구대로 내쫓아버렸습니다. 파출소. 네. 좌천시킨 거죠. 도대체 경찰은 왜 무슨 이유로 동료인 백혜룡 경장의 수사 성과를 뭉개버리고 축소시키다 못해서 덮어버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백 경장을 좌천시켜버린 것일까? 마약인데 마약 네. 사건인데 수사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을 좌천시키고 그 수사를 덮으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미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훈장을 줍니다. 저 정도 되면 정말. 네. 자,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3일에서 2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자신들의 몸에 테이프로 마약을 칭칭 감아서 수 킬로그램씩 총 약 55kg을 밀반입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손쉽게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시킨 것은 조직적으로 세관이 묵인해주지 않고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2023년 7월 말에 한 조선족 여성이 마약을 끊고 싶다면서 마약 판매 조직이 두려워서 도와달라면서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경정팀을 찾아오면서부터 그것을 계기로 그때 그 여성을 도와서 마약 일당을 검거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당시 백혜룡 수사팀은 총 30여 명이 넘는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나무도마로 위장한 화물로 들어온 필로폰과 조직원들의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밀반입된 필로폰 등 총 170kg에 달하는 마약 사건을 해결했던 겁니다. 입수한 양으로는 경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국내에 유통된 규모로는 전무후무한 가장 큰 그런 규모였던 겁니다. 아 정말 참.
백현영 경정은 이천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2023년 9월 9일 토요일 명동에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23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명동 소재의 호텔 두 곳에서 숙박을 한 내용하고요. 1월 27일 10시경에 한국 총책에게 마약을 건네준 사실과 그 장소를 확인까지 합니다. 그때 한국 총책이 타고 온 차량이 벤틀리였다고 합니다. 23년 1월 27일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밀반입한 24kg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주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명동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백혜룡 경정팀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날 김찬수 당시 영등포 서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인천공항 경찰단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안보 시스템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6명이 필로폰 4kg씩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공항을 통과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관세청이 열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단 한 명도 그 정도의 양을 부착한 상태로 공항을 통과해서 마약을 유통한 사례가 없습니다. 화물이나 선박 밀항을 통해 암암리에 마약을 들여왔지 이렇게 대놓고 들여온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나라 망하겠네요. 제가 지휘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부 피드백 받아서 백경정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수사팀이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후에 세관 연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백경정은 세관 의혹을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자 여러 곳으로부터 수많은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 네. 하지만 백경정은 옷을 벗을 각오로 언론 브리핑을 강행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경찰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백혜룡 경정의 언론 브리핑을 막으려 했는지 네. 그리고 백경정을 오히려 찍어내서 지구대로 내쫓아 버렸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경찰 내 조직적 외압의 시초는 앞서 언급한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나라 망하겠네요. 제가 지휘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같은 영등포 경찰서 동료이자 서장이었던 저 사람. 김찬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얼굴 안경 쓴 사람. 네. 저 사람이 이제 김찬수고 그 뒤에 계신 분 백혜룡 경정입니다. 맞습니다. 경찰청 정보 분석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영등포 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김찬수가 맡았던 경찰청 정보 분석 과장 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분석과장이라는 자리는 경찰에서 취합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보고 올리는 자리입니다. 경찰청에는 상황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과도 있고 분석과도 있는데 상황과는 모든 집회 상황이나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할 전국 상황을 취합하는 일을 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총종합해 분석하여 대통령실로 올리는 경찰청 분석과장 자리는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던 김찬수가 왜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갔을까요? 윤석열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랐지만 정말 믿을 만한 신복 중에 신복이 영등포 경찰서장이어야 했습니다. 영등포관 아래 뭐가 있죠? 바로 국회입니다. 이야, 이게 계엄하고도 연결되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오랫동안 윤석열은 계엄을 준비를 했었고 김찬수가 이제 국회를 영등포- 관할할 영등포 네, 네. 서장으로 김찬수를 보낸 거죠. 하하. 자, 영등포 경찰서장이 된 김찬수는 처음부터 과연 백경정 팀의 마약 사건을 덮으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사가 딱 됐을 때 엄청 좋아했대요. 예. 한 건 했구나. 네, 예. 상부에서 즉시 서면으로 보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부랴부랴 용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경찰 책임자 박현수 경무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서울경찰청장 네. 대리. 네. 오. 형님, 저 큰 건 하나 해결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제가 해결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대한 마약 사건을 해결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세관과의 연루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박현수 경무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윤석열, 김건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 김봉식이가 있습니다. 김봉식. 김봉식. 지금 서울청장입니다. 서울청장 네. 계엄 때. 네. 9월 11일 오후에 문자 보고를 받고 수고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영등포서로 회신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약과장 백승원 총경과 함께 대통령실에 직보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경찰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을 합니다. 불벼락을 맞았구나. 네, 바로 경찰이 건들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든 겁니다. 영린을 건드렸다. 감히 여사님 사업에 손을 댄 겁니다. 경찰 따위가. 이야, 진짜. 진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되게 열받네요, 진짜. 근데 이때
2023년 9월 11일 날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에 가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가 있었던 건데요. 네. 그때 그가 왜 갑자기 말레이시아에 갔었을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석열, 김건희 독촉을 받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독촉이요? 여기서 저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마약 단속 관련 양국 간 협의체 마련을 한다면서 뭔가 발표를 했었는데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마약 단속 관련 협의체를 마련하는 행사처럼 보였는데 MOU처럼 보여요. 전날 예. 저 당일날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 마이클은 필로폰 100kg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선적을 하고 있었고 이 마약은 대한민국 세관을 무사 통과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이 2023년 9월 13일 김찬수 영등포서장에게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9월 14일 날 문구를 만들어서 안보, 비공개로 오찬을 같이 하자.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대통령실이나 경찰청으로부터 용산에서 괘씸하게 보고 있으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 아니, 저때입니다. 이거 진짜 별의 순간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만 별의 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경찰 입장에서 지금 범죄 조직을 두둔하는 세력이 권력 핵심에 있다? 털어야지. 자기 명운을 걸고. 김찬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적 자리에서 형님이라고 불렀던 백혜룡을 배신해야 했으니 어찌 인간적인 나이는 더 많군요. 네. 백혜룡 경정이. 네. 어찌 인간적인 권위가 없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2023년 9월 18일 서울경찰청장이 주최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오찬 이후에 백혜룡을 버리는 길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마음을 굳혔고 자신이 꾸렸던 마약 수사 전단팀을 배신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뭐 그럴듯한 이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네. 아니 뭐 그 세관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될 뭐 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 단 1%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이해할 만한 뭐 구실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덮으라니까 따르는 거죠. 지서 하면 지서야 되는 겁니다. 견찰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기구를 완전히 비틀어 놨네요. 백혜령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더 확실하게 세관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22일 인천세관 통관 2국 1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난 경찰청사전 마약 때문이라는 썸네일에서 방송했던 심우정과 검찰이 덮은 마약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백혜령 경정팀의 영등포 경찰서 관할 검찰은 서울 남부지검이었습니다. 네. 백경정 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었고요. 검찰의 수사 공조가 필요했었습니다. 즉 인천지검이 아닌 서울 남부지검과 호흡을 맞춰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겁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의 형사 6부 검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던 겁니다. 네. 만약 백경정 팀의 세관 연루 마약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거나 수사 비례 원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수사였다면 제동을 걸려. 예. 당시에 남부지검 협조를 안 특수부는 해주죠. 협조를 안 했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 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10월 10일 날 폭파되어 버립니다. 급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해버리고 마약 사무 이전을 형사 6부를 아작내면서 형사 3부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요. 10월 6일 날 서울청 형사과장이었던 당시 강상문 총경이 사건 진행 상황과 브리핑 내용 등을 직접 보고하기로 하면서 나중에 김찬수 후임으로 영등포 서장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시에 강력계 형사들을 체포조로 국회의원 체포조로 동원시킨 인물인 게 드러났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네요. 그러네요. 예. 예. 자, 10월 5일 다음 날인 10월 5일 날 서울청 형사과장실에서 10월 6일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인천공항 세관 연루 내용을 모두 빼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향후의 수사개혁 내용 중에서 필로폰 국내 반입 시에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이라는 문구마저 빼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백경정은 그런 문구마저 빼버리면 뭐 브리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인천공항, 김해공항으로 밀수입됐던 구체적인 내용이 다 삭제돼 버린 겁니다. 예.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예. 문구 자체도 빼버리라고 한 겁니다. 예. 결국 두 차례에 걸쳐서 문구 수정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요. 나중에는 하다못해 신체에 필로폰을 부착이라는 문구마저도 빼라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10월 5일 날 백혜령 경정에게 또 다른 한 통의 전화가 같은 경찰 조직에서 걸려옵니다. 바로 당시 서울청장을 비롯한 수사지휘부와 수사지휘란에도 없었던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었습니다. 관세청도 정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를 하면 정부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추후 사건이 불거지자 백경정은 조병노와 첫 통화를 녹음하지 못해서 확인차 전화를 하고
녹취를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통화를 했는데 저희 열린공감TV가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부분 편집 없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 녹취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오, 이 처음 공개되는 예. 겁니까? 별도 자막도 달지 않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영등포 경찰서 형사 이과형 백현웅 경장입니다. 네네, 과장님. 네네네. 통화 네. 한번 했었죠? 예, 휴일인데 전화드려서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이 마약 사건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부장님이 저번에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인천 세관장 통해가지고, 그, 국감이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관제청장하고 막 통화를 여러 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게. 부장님께서 하신 게 부장님 개인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아니. 다른 분의 의견을 전달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아닙니다. 인천 세관장이 제가 공항 단장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 직전에 세관부장 오기 전에 공항 경찰 단장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야, 저 이게 조병로 저 사람은 수사지휘 라인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뭘 그렇게 많이 알아? 근데 저 사람이 인천 세관장한테 전화까지 한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지. 네네. 그리고 그거를 백현웅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예. 저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난리 난 거죠. 야, 이 사람이 이종호, 김건희 예. 주가 조작 네. 네네. 2차 큰 손 이종호 아닙니까? 라인이죠. 예. 이종호 라인. 그 이종호가 치안감으로 신신시켜준다고 예, 했던 맞습니다. 사람이 바로 저 예. 사람입니다. 조성로. 네. 예. 예. 그리고 그 이종호는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이 대화만 놓고 봐도 아주 해맑은 인천 사람들입니다. 세관장은 부정청탁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 조병로는 업무 방해를 한 겁니다. 자, 네, 이제 조병로한테 전화를 받은 인천세관 입장에서는 네. 이제 좀 힘을 얻었겠죠. 네. 인천세관의 정기섭 여행자 통관 이국장이 직접 백현웅 경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서울청 폭력계장 최영우 경장이 또 전화를 해가면서 또 자기도 영등포로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예. 뭐 갑자기 백현웅 경장한테 찾아오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피의자로서 출석 요구하면 그때 오라고 그렇죠. 하면 딱 떨어지겠네요. 네. 예. 거기다 국가수사본부의 마약 계정이었던 이준만 경장도 통화를 또 하면서 찾아오겠다고 말까지 하고. 예. 다음날 10월 6일날 인천세관 통관 이국장 아까 말씀드린 정기섭 등 4, 5명이 직접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백혜정 경장의 면담을 요청을 해요. 세관 간부들이 찾아와서 첫 마디가 네.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관세청장 고강희호 관세청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인천세관장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갔고 자신은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을 만나러 왔다.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사건을 어떻게 좀 조용하게 처리해 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 또 외압을 하러 온 거죠. 그렇지. 그렇죠. 네. 예. 당시 5분가량 이어졌던 세관 간부들과 수사팀 면담 과정에서 백혜룡 경장은 기자들이 마약 밀반입 과정을 물어보면 세관 구역 통관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취지로 말을 했고 이에 세관 측이 세관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냐라고 또 재차 물어서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한 뒤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정기섭 당시 여행자 통관 이국장은 지금 대륙 안주로 가 있습니다. 아, 그 법무법인 네. 로펌. 네. 그리고 이규철 있었던데. 맞습니다. 예. 예. 바로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들어가서 네.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했던 바로 그 이규철.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 기억하실 거예요. 네. 트렌치 예, 코트. 예. 이규철이 있었던 데가 대륙 아주 로펌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들은. 네. 2023년 10월 중순경에 김찬수 영등포서장은 이제 대놓고 네. 10월에 영등포서 마약 전단팀 4개 팀 20여 명을 전단팀으로 꾸렸었는데 이 팀장들을 차례로 불러가지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도 진술밖에 없는 이 사건을 왜 갑자기 진행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잘한다고 그러다가. 그렇죠. 예. 네. 네. 수사를 못하도록 아예 방해를 한 겁니다. 예. 예, 결국은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외압 접견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김강호 서울청장은 결국 10월 6일 세관연루 마약 사건을 영등포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첩하였다가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줄 곳을 찾지 못하다가 그 당시에 서울청 광역수사단의 마약수사대장이 이첩받기를 거부해버린 바람에 줄 곳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뺑글뺑글 돌다가 다시 10월 11일 날 영등포서로 되돌아갑니다. 되돌려준 거예요. 경찰 지휘부에서 세관연루 마약 사건 진행을 막으려다가 실패를 하자 검찰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백경정 팀의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바로 그렇죠. 2013년 예. 10월 10일. 이때부터 백경정 수사팀의 수사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방해를 한 겁니다. 한동훈은 저때까지만 해도 인천지검 막아주고 중앙지검 막아주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형사 3부로 마약 사건이 이첩이 되자 백혜룡 수사팀에서 신청했던 그동안 잘 나왔던 영장들이 줄줄이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백경정은 경찰 내부의 압력도 압력이지만 이때부터 검찰의 벽에 부딪혀야 했던 겁니다.
남부지검의 세관 연루자들의 영장을 백현웅 경정팀이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하게 됩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검사가 당시 새로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 3부로 발령 나온 최세용 검사라고 열린공감TV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경찰서장 1편에서 방송했던 내용이지만 복귀하는 차원에서 왜 백현웅 경정이 화곡지구대로 좌천당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현웅 경정은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온 최소영 저 검사가 고의적으로 백경정이 신청한 세관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영 검사에 대한 검사 직무 배제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일은 경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감히 경찰 따위가 네. 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해? 이 괘씸하잖아. 이런 사유를 포함해서 백경정은 화곡지구대로 내쫓기게 된 겁니다. 마약을 덮은 세력 1편 검찰편에서 방송했던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용 검사는 분명 세관지검 범죄 영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시 인천지검은 3명의 공범을 잡고도 어떠한 언론 보도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최 검사도 이판사판이니 우리가 세관지검 업무용 컴퓨터 압색하려 한다는 걸 알고 최세윤을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올려 영장검사로 박아놓은 겁니다. 영장 거부하도록요. 그때 저희 수사팀에 소문이 났는데 백경정님 비위 사건을 엮으려 했다고 해요. 아주 티끌만한 거라도 나오면 서울청에서 말도 안 되는 비위 사건으로 엮어서 백경정님을 올가매려 한 거죠. 경찰도 감찰팀이 있어서 거기서 수사해서 어떡하든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이 알아서 백경정님 요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단 무죄 나오든 말든 엮고 보려 했대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한테는 백혜룡 금방 죽는다. 무리한 수사로 관세청 직원들 명예훼손했으니 십수억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거고 백혜룡 옆에 있다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민사상손해배상으로 패가망신한다고 소문이 엄청 돌았습니다. 그거 백경정님 소문 다 알고 계셨는데 그래도 굳건히 버텨내신 거예요. 죄송하죠. 결국 백경정은 세관연루 마약 사건이 배후에 거악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언론에 인터뷰하기로 하면서 대외적으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백경정에게 공보준칙을 위반을 했다고 하면서 마약 수사팀을 와해시켜버리고 백경정을 화곡지구대로 좌천시켜버립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열린검TV가 입수한 백경정과 김찬수 서장과의 통화 내용을 또 입수를 했는데 가감없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예, 소장님. 네, 예. 입건했단 말씀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지금 있어서 지금 입건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맞는 건가요? 실제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혐의가 좀 확인되는 게 있나요? 추가로 확인된 게 아니고요. 저희 예. 이제 사찰에 4번 현장 검증하면서 네. 얘네들이 그 2명 가지고 이제 3번 인천공항 갔고 그다음에 명동 1번 갔는데 인천 가가지고 현장 검증하면서 피의자들을 그 사부제로 들어가는데 다 확인하게 했거든요. 영상자를 보면서 확인하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했는데 뭐 일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다 찍어냅니다. 아니, 뭐 그건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입건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일단 소환조사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통신수사랄지 이런 결과 단계 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통신수사하고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고 현장 그 이제 검찰에 잡힌 애 데리고 현장 검증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전부 기각이에요. 기각하는 뭐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구체적인 혐의가 구체적이 않다는 건가요? 10월 10일, 11일자로 네. 형사 6부에서 마약을 담당했는데 마약 사무를 떼가지고 형사 3부로 건네줍니다. 10월 검찰에서. 남부지검이요? 네, 남부지검에서 검찰에서 건네주고 거기서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한 그 검사 2명이 나서서 검사의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판사의 용어를 쓰면서 현 단계에서 필요 없다 다 기각을 시켜요. 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는 2024년 1월 말경에 누군가가 60대 초반의 백발 남성이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와서 김찬수 서장을 대동하고 점심시간에 영등포 경찰서를 싹 같이 산책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요. 그러면 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용산에 충성을 하면은 영전한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결국 김찬수는 마약세관 연루 사건을 잘 덮은 경로를 인정받아서 2024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으로 영전되어 갑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저 김찬수는 2025년 2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파견 발령이 나면서 경무관으로 승진합니다. 그 꿈에 그리던. 네. 거기다가 저 조지호 서울청장은 재직 시에 백효령을 징계를 먹여서 좌천을 시킨 직후에 경찰청장으로
영전합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구속 수사를 받았죠. 네. 예. 거기다가 또 당시 수사 이첩을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했었던 서울경찰청 김봉식 수사부장 2계급 승진하면서 영전에서 서울경찰청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김병찬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거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영전이 되었었고요. 예. 그는 김봉식의 뒤를 이어서 서울청 수사부장이 되면서 외압을 지속했던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한 국가수사본부 이주만 마약계장은 총경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주만 마약계장 외에 수사 외압과 사건을 이첩하라고 했던 관련 지휘란에 있었던 모든 고위직 경찰 관련 인사들은 요직에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건재예요. 지금 예, 아직도 예. 현직이에요. 거기다가 강상문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이동했던 사람은 백혜령을 전담 마크하면서 직접 사건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네. 실로 믿기 힘든 음모가 저희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되었습니다. 예. 백혜령 경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경찰 조직은 감찰에 들어갑니다. 백 경장을 감찰 조사한 겁니다. 뒷조사를 한 거지. 예, 전형적인 방법이죠. 예. 예. 이게 그 사유가 세간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예.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백혜령 경장이 국민신문고 진정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무고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어떤 사유로 진정을 냈는지 그 진정 내용을 알려달라고 정보 공개 요청을 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네. 예,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거부당합니다. 그걸 거부를 해요? 네, 누가 어떤 내용을 이야. 자신을 무고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백혜령 경정은 다툴 수도 없고 되고 네.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검찰에서 압수한 수십 킬로그램의 마약도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처리되었는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 백혜룡 경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 해오고 사실은 이 정권 유착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프로그램에도 백혜룡 경정이 자주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 어제 발표한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은지 기자님? 네, 그러니까 뭐 우선 사실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그리고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나온 수사 결과가 이 정도라면 뭐 아쉽지만 또 이게 앞으로의 또 다른 영역에서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문정 이제 지검장이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추측과 사실은 좀 구분해야 되고 네. 수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을 통해 가지고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이 정도 시간 안에 물론 뭐 백혜령 경정 같은 경우에는 몇몇의 이제 부적절한 사람들 때문에 수사가 잘 안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돈과 예산을 써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써서 이 정도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경찰 수사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는 것은 그 말레이시아 운반체들을 검거를 했으면 네. 피의자들 공범 간에는 분리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로 간에 말을 맞추거나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모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영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네. 영상에는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공범끼리 잡혔는데 경찰은 통역을 중국어 통역만 대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말레이시아어로 사실은 이러저러하게 회피 전략을 짜는 모습이 네. 포착이 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의거해가지고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부분들이 구중한 상황이기는 한데 물론 아직도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은 정말로 막대한 양의 이렇게 마약이 국내에 반입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보충적인 설명이 좀 더 자세했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이문정 지검장 자체도 이 수사를 망가뜨리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 아마 수사지휘라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말레이시안 공범들의 진술을 단초로 했던 백혜룡 경정의 수사라는 것이 분명히 출발점이라는 걸 불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들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문정 지검장이 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내부 고발자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백혜룡 경정을 그동안 많이 응원해 왔는데 동부지검에 발령받고 난 다음에 기록 검토 후에 매우 당황했다.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조사 중에는 진술이 번복되었고
앞서 말씀하신 네. 대로 말레이어로 이제 거짓 모의를 하는 이런 그 장면까지 영상에 찍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걸러냈어야 됐던 거 아니냐. 사실상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수사 타깃이 마약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바뀐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백경정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김해 세관, 서울본부 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이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뭐라고 됩니까? 굴복할 수 없다. 결론에 따를 수 없다. 네, 따를 예. 수 없다.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문정 지검장이 결국 수사 지휘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좀 더 소통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의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증거 초창기 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증거가 다 날아가가지고는 이렇게 생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싸우기보다는 이문정 지검장과 좀 소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신청하고 나서는 결국 검찰의 청구를 통해서만 법원을 통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경쟁하는 모양새보다는 혹은 뭐 다투는 모양새보다는 좀 이야기를 좀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혹이 있는 부분은 여전히 좀 있어요. 앞서 그렇게 많은 양이 저는 이제 그 들어오는 방식이 어쨌든 문을 또 열어주고 그렇죠. 영동에 있는 곳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미진한 점들이 있었는지. 근데 이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지 사실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네. 없었던 부분이 네. 본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수사 경과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강제 수사라는 거는 기밀이 네. 지켜져야 되고 어떻게 네. 보면은 남들이 모르게 이제 불시에 급습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이렇게 언론에 공지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수사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네. 들었는데 다만 이제 장윤 선배 지적을 해줬지만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막대한 양의 마약이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설명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 하나 더 붙이면 이 그 마약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양이 들어와서 세관 직원이 의심받은 것과 실제로 그 수사나 수사 공보 관련된 부분들을 윗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러저러하게 연락하고 회유했던 부분은 네. 또 별도의 트랙일 수도 있거든요. 뭐 사건 진위와 무관하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이제 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경찰 간부가 수사하는 당사자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너무 예. 부적절한 게다가 그 경찰서에 근무하지 않는 서장도 아닌 사람이 전화도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경위에서 백혜룡 등등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정도는 수사 자료를 통해 결과 발표 자료를 통해 가지고 명징하게 더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경찰청장이 징계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팔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사가 만약에 미진해서 초기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더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마주한다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태했던 경찰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직무감찰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혐의 없음 세 글자에 덮인 진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